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3회 전력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보다는 2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3회 때는 조금 쉬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설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상이든 방사상식이든 얘네들은 전원이 한 군데 두 군데 따지 말고 뭘 찾으라 했죠? 방향을 먼저 찾으라 했죠? 방향을 찾은 다음에 방향이 두 개다 그러면 뭘 찾으라? 과전류를 찾으면 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향 딱 여기 있네. 그죠? 방향거리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비율 차단기 결선에서 만약에 델타 Y다. 이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델타 Y다. 그럼 여기에 CT를 걸어서 비율 차단계직이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걸 때 이 CT 결선은 반대로 돼. 델타 Y면 요거 Y 델타로 해서 위상체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델타 Y니까 Y 델타 3번인데 이건 사실은 기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간연도에 있던 문제입니다. 자, 3번. 30도 위상체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또 안정도인데요. 콘덴서는 진상, 리액터는 진상이 없다. 맞아요. 리액터는 지상만 있죠. 그 다음에 동기유상기 조정의 단계가 연속이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상기는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하여 진상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렬 리액터는 틀린 거네요. 병렬 리액터는 경부와 C에 이게 일단 맞아요.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일단 맞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4번 보니까 4번도 맞는 거야. 병렬 리액터는 이게 뭐냐면 페넌트 현상 방지죠. 그래서 경부와 C의 계통 전압을 올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맞고요. 1번도 맞아요. 틀린 거는 사실 요거네요. 2번. 그렇죠? 조정의 단계는 불연속의 연속이죠. 여기 밖에 얘가 불연속이고. 자, 4번. 다중접지 방식에서 다음 중 옳은 거. 다중접지가 이제 직접 접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도제가 대당이 크죠. 적다가 아니라 크다. 전위 상승이 매우 낮죠. 그 다음에 합성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매우 낮죠.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죠. 전류가 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도가 나왔네요. S가 200이고 경관. 그 다음에 사용 전지의 길이는 L은 경관보다 얼만큼 더 커야 돼? 3S의 8D 제곱만큼 더 커야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3S 8D 2도를 안 줬기 때문에 먼저 2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2도는 8T분의 WS 제곱이니까 8에다가 수평 장력이 인장 하중을 주면 반드시 뭘 나눠라? 안전을 나눠라. 얼마? 2에다가 1m 무게가 2. 경관이 얼마? 200. 하게 되면 얘가 5m.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따라서 3S 200에다가 8에다가 5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3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간연도에는 이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번호가 바뀌었네요. 지금 이 정도는 뭐 답만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책에 그대로 내용입니다. 저희 책에. 이것도 간연도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면 L 값이 감소한다. 틀린 거예요. L 감소, C 증가. 맞고요. 전위경도 저감, 임계전압은 증가하죠. 증가해서 코너를 막아주죠.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단상 2선식을 단상 3선식 됐을 때 1선당 전력의 B. 우리가 보통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일 때 비교할 때 얘는 1.33이고 얘는 1.15고 얘는 0.87이죠. 성간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차단량은 전격적으로 전격 차단을 몇 배 곱한 거죠? 루트 3이죠? 너무 쉬워요. 그죠? 뭐 이런 걸 차단기 용량 구할 때 너무 쉬운 거고요. 9번. 직렬 콘덴서는 뭐예요? 여기 리액터가
이렇게 리액터가 있으면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서, 그죠? 여기서 이건 XL이고 얘가 XC잖아요. 빼게 해준 거고 얘가 X가 되잖아요. 그죠? 얘 크기만큼 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전압강을 작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전력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나쁠수록 좋을수록 혈초 효과가 아니라 역률이 나쁠수록, 왜냐면 역률이 좋으면 리액턴스가 0에 가까운 거잖아요. 리액턴스가 0에 가까우니까 굳이 얘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나쁠수록 혈초 효과가 좋은 겁니다. 답은 그래서 역률이 좋을수록 혈초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역률이 나쁠수록, 역률이 나쁘면 리액턴스가 크잖아요. 그때 얘를 달아줘야 효과가 좋은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길이와 관계없다 그랬죠? 특성 임피던스는 C분지 L인데 C분지 L이죠? 얘네들은 이제 단위 기당, 얘도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고 얘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잖아요. 여기 키로가 몇 킬로? 1킬로잖아요, 1킬로. 어차피 송전솔로는 공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L 값이 변화가 없죠. 비전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와 관계없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 길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11번. 다음과 같은 효율을 구하라. 그래서 MH. 그래서 여기 보면 860, 60톤. 60톤이니까 10에 3승 하면 되고요. 860 하면 되고 860박이 전력량이 4만인데 이게 전력량이죠. 킬로와트 아워니까 전력량입니다.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걸 전력량이라고 하죠. 가끔 부하율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하율을 곱하면 돼요. 왜냐면 부하율은 전력에다가 몇 퍼센트 걸었냐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 곱하는 거나 바깥에 곱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6.6% 많이 나왔네요. 자, 12번. 낙차 H1이 100, 그 다음에 유량이 Q1이 20, 낙차가 H2가 80이라면 Q2는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Q1 대 Q2는, 그죠? 유량은 낙차의 2분의 1승이라 하죠? H1 대 H2의 2분의 1승. 그래서 Q2를 구하라 라고 했죠? Q2는 이거 구하는 거니까 얘 넘기면 되죠? 그냥 Q1 곱하기 어차피 2분의 1승은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H1 대 H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20m, 20 유량 100에서 80을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루트 안 씌워도 되고 또 요즘에 2분의 1승 직접 넣어도 되죠? 굳이 여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기 요즘 계산기 잘 돼 있으니까 20에다가 그죠? 100에다가 81에 2분의 1승 이렇게 해도 뭐 금방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요거는 간이연대에 있는 문제입니다. 쌍팔년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워낙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안 풀어주던 문제인데 단락 용량 P죠. MV니까 P상전력. 요 킬로볼트네요. 임피던스가 아니라 킬로볼트 전압이고 임피던스를 구하라. 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나요? 뭐냐면 P는 RV 제곱, 그죠? 또는 VI 또는 I 제곱 R 이런 거 공식 기억나죠? 전력에서 용량에서, 그죠? 여기서는 어떤 거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요 R 대신 교류니까 뭐만 집어넣으면 돼? 임피던스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임피던스는 PV 제곱 이렇게. P가 얼마? 여기 보면 3000. 그 다음에 154 그대로 제곱하면 되겠죠. 단위 그냥 똑같이 맞춰준 거니까 7.9.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MV가 피상전력이잖아요. 그죠? 피상전력이니까 여기에 Z가 들어가면 피상전력 되는 거죠. R이 들어가면 유효전력 되는 거고. 그래서 Z값을 R 대신 Z값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회로에서 약간 변형이고 있지만 어려운 사실 이런 거는 조금 고민들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은 뭐 한번 풀어봤으니까요. 자, 중성전 직접 접지의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락전류가
타에 비해서 최대가 된다. 제일 크고요. 일선지락 시 계정의 동작이 전류가 크니까 빨리 차단하고요. 유도자는 비접지에 비해서 대단히 크고 절연 강도를 상승한다가 아니라 얘는 지락시 전위 상승이 났기 때문에 단절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연 레벨을 낮춘다 이런 얘기죠.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선례 고장할 때 리클레저 같이 후비보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제페로고 얘는 후비보나 뭐였죠? 섹셔널라이저라고 했죠? 그래서 섹셔널라이저가 됩니다. 후비보 장치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비보가 나오면 섹셔널라이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송전술의 보호 개전 방식이야. 송전술로 그랬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상 비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압 차동 보호 방식, 우리 차동 개정이 많이 들어가요. 모선 쪽에도.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하고 방향 비교. 전압 균형 방식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위상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전류 차등도 또는 뭐 변압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차동 개정에 들어가고요. 또는 모선 보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사상식이든 환상식이든 방향성을 보고 차단하는 거, 전압 균형 방식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흔히 찍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들 이런 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자, 17번. 코로나에 대한 설명주,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뭐 인자 이런 거 왜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전선 표면 개수죠. 매끈할수록 임계전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매끈하다면 거치면 그만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연선보다 단선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고. 날씨가 비가 오거나 흐리면 임계전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날씨가 흐린다는 얘기는 습하다는 얘기고, 기압이 낮을수록 원래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높네요. 그럼 임계전압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반지름, 지름이 클수록 임계전압이 높아진다. 맞죠? 반지름이 지름이잖아요. 지름이 크면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클수록 임계전압이 높아지죠. 맞죠? 답은 이제 1번이네요. 이런 거 은근히 어려워요. 원래 이제 임계전압식 중에 24.3에다가 표면 개수, 천우 개수, 공기상대 밀도, 전선의 직경이잖아. 그래서 얘가 매끄러울수록 좋다. 매끄러울수록 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설명을. 근데 그거는 아마 기억 못하고 대부분 이쪽을 많이 기억할 거예요. 공기상대 밀도, 얘가 좋으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고 기압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런 걸 좀 만들어낸 겁니다. 자, 18번. 계정기에 대한 동작 시간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순환시는 즉시 동작하는 거 맞고요. 반환시 계정기 동지와 전류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가 클수록 빨리 동작하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죠. 반대가 됐네요. 정환시 내가 정환식 한 거. 그 다음에 두 놈은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송전솔로의 옆면 섬낙과 가장 거리가 관계없는 거. 섬낙이라는 게 뭐냐면 불꽃이 튀는 걸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 우리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저희 거 다 갖다 냈죠? 지금 뭐 굳이 내 책을 얘기 안 했지만 다 있는 겁니다. 아마 보면서 여러분들 다 이거 느꼈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섬낙이라는 게 뭐냐면 애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철탑이 있고 여기 애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선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섬낙이라는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이 애자의 절연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 절연이 나빠지면 전류가 자꾸 새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꽃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없는 거. 접장이 크면은 낙뢰가 때렸을 때 얘가 뒤로 돌려고 하죠. 이게 역섬낙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장을 작게 해야 되는 거고. 애자의 개수. 예, 맞아요. 3개, 4개가 아니라 1호사 10개 설치해야 얘가 안 넘어갈 거 아니야. 애자가 많으니까. 애자의 소손.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라든가 상처가 나면 전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불꽃 튄단 말이에요. 댐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책에는 댐퍼는 안 돼 있고, 댐퍼로 돼 있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가공지선으로 돼 있었나요? 우리 책에는 요양반이 살짝 틀었는데 가공지선일 거예요. 아니 가공지선일 거예요. 가공지선. 하여튼 댐퍼 관계없고요. 마지막 문제, 이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건데, 흐름문의 연속성,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유량 Q1과 여기에 유량 Q2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꽉 찼을 때 여기에 면적은, 여기에 유량은 A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A2 곱하기 V2. 물이 만약에 안 샌다면 Q1과 Q2는 같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 곱하기 V1, A2 곱하기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 했죠? 유속 두 번째 걸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대개 V1, 그리고 또 파이 R 제곱 구하고 V2. 그럼 파이 R 제곱은 또 반지름이니까 어떻게 돼? 지름 나오면 2로 나눠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파이의 4분의 D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름이 4m니까 반지름 2m죠? 요거 3.5니까 2로 나눠야겠네. 좀 어렵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요걸 2로 나누세요.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지름은 이렇게 되고, 굳이 뭐, 파이에다가 4의 D 제곱. 너무 낮네요. 요거 이어서 여기다 할게요. 그래서 파이에다가 4에다가 D제곱 한 다음에 여기 V1 파이에다가 4에다가 D제곱에 여기 V2가 되죠. 파이에다가 4 있고 D가 얼마죠? 4의 제곱이고 유속은 4고 파이고 4에다가 3.5의 제곱에다가 V2 이렇게 되죠. 여기선 구할 수 있죠. 요걸 먼저 계산해요. 별표가 나올 거고, 요거 먼저 계산하죠. 그러면 요게 동글뱅이 나와요. 그래서 V2는 별표를 동글뱅이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5.22가 나옵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여태까지 해서 이제 3회 걸 풀어봤어요. 3회 게 좀 쉽죠. 쉬우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보통 한 3개에서 마이너스 3개 정도는 새로운 문제, 2개, 3개, 그 다음에 또 2-4개 정도는 간이연도에서 틀어서 낸 거. 그래서 평균 15개 정도는 이상 간이연도에서 거의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